지난 몇 년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을 만났다. 그리고 이 책에 그들과 벌였던 열띤 토론, 그들이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해 매일 실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나의 성공적인 벤치마킹 경험, 그들의 놀라운 아이디어와 전략, 창의적인 습관,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 창출법 등등을 두루 담아낼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그들을 거인이라는 뜻의 타이탄이라 부르기로 했다. 나는 내 이름을 건 팟캐스트 방송 팀 페리스 쇼를 통해 200명이 넘는 타이탄들을 만났다. 오직 두 가지를 기억하라. 성공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올바른 경험으로 얻어진 믿음과 습관들을 쌓아가다 보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슈퍼히어로들, 기업가, 억만장자, 최고의 하이퍼포머는 모두 걸어다니는 결점투성이다. 나는 살아가면서 시타르타가 찾아낸 답을 자주 떠올린다. 그리고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나는 생각한다. 결정을 내릴 때 좋은 원칙들을 갖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질문들을 갖는 것. 나는 기다린다. 장기적인 계획을 기획할 수 있는 것, 멀리 보고 게임을 즐기는 것,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 나는 금식한다. 어려움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온전히 회복해 큰 고통에도 관용과 평정을 잃지 않는 것. 이 책은 당신이 이 세 가지를 모두 단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책다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이 책의 저자 팀 페리스는 지난 3년간 자신의 팟캐스트 방송에 수백만 청취자들과 함께 뽑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200명을 직접 만나서 그들과 인터뷰,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공개한 성공 비결, 그리고 팀 페리스 자신의 일상에 직접 적용해서 탁월한 성과를 냈던 경험을 이 한 권의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 페리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며 성공적인 작가와 투자자의 길을 걸어온 팀 페리스는 글로벌 CEO, 석학, 언론들에게서 우리 시대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페이스북, 알리바바, 우버 등 세계 최고 혁신 기업의 초기 투자자이자 컨설턴트로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그가 쓴 4권의 책은 모두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패스트 컴퍼니, 포브스, 포춘이 선정한 우리 시대 최고의 젊은 혁신가들 중 한 명인 그는 3년 연속 애플 팟캐스트 방송 청취율 1위를 기록한 팀 페리스 쇼를 진행하면서 라디오 분야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격찬을 받기도 했다. 세계 최고의 성공을 거둔 200명의 인물이 출연해 자신들만의 성공 비결을 솔직하고 낱낱하게 공개함으로써 청취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모은 이 방송은 팟캐스트 비즈니스 분야 최초로 1억 회 다운로드 돌파라는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이 방송이 현재 전 세계 베스트셀러 차트에 올라 젊은 독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책 타이탄의 도구들의 밑바탕이 되어주었다. 타이탄의 도구들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최고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하고 검증된 방법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 책의 마지막 장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따라온 독자들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자신의 일과 삶을 최고의 수준으로 혁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의식. 타이탄들에게는 아침 습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잠자리를 정리하라. 두 번째, 명상하라. 세 번째, 한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라. 네 번째, 차를 마셔라. 5번째, 아침 일기를 써라.
이 중 3가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거창할 것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베개를 가지런하게 놓고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불을 개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방 정리를 하게 되고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깨끗한 방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방 정리를 하게 되니까 쓸데없는 물건도 모두 버리게 되었습니다. 제 방에 이렇게 쓸모없는 물건들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5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2묶음을 썼고요. 헌옷 수거함에 버린 옷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겠죠. 집이 이렇게 깨끗해지기까지는 매일 자고 일어나서 이불 개기라는 정말 지극히 단순한 동작이 있었습니다. 명상은 처음 시작이라면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마음에 드는 가이드 명상 영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상이라 검색하면 좋은 영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 명상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듣고 따라하는 가이드 명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명상을 따로 하진 않고요. 아침 저녁으로 하는 달리기에서 명상의 효과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하는 동작입니다. 저는 팀페리스와 똑같이 팔굽혀펴기 10회를 실시합니다. 차를 마셔라, 아침 일기를 써라. 이 2가지는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차를 우려내면서 아침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아침 일기는 하루 5분 아침 일기라는 책인데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구입을 했고 지금 만족하면서 사용하는 중입니다. 하루 5분 아침 일기도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께서는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기를 작성하고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보기를 권한다.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것들을 이뤄냈는지 보면 내 스스로가 발전하는 것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는 행동 5가지는 사실 매우 쉬운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몇 달간 꾸준히 해본 결과 5가지를 지키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고 3가지만 해도 하루의 시작이 확실히 개운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일 3가지 이상을 해낸다면 그날 하루가 성공적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어볼 목표를 찾아라.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투자자인 피터 틸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젊은 독자들은 목표가 생겼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을 걸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 10년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면 즉각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6개월 안에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가? 어떤 일을 계획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진짜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 뭔가를 시작해서 하다 보면 10년이 걸릴 일을 5년 혹은 2년으로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피터 틸은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작던 크던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실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피터 틸은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폭발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베스트셀러 작가 세스 고딘이 말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해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신통찮은 아이디어도 별로 떠올리지 못한다. 반면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은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그보다 몇 배는 더 많이 갖고 있다. 황당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놓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몇 개쯤은 반짝 나타나는 법이다. 좋은 아이디어든 나쁜 아이디어든 이상한 아이디어든 아이디어를 계속 내봄으로써 아이디어 풀을 채우는 것입니다. 저도 하루에 한 개는 꼭 아이디어를 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해둡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막혔을 때는 책장을 한번 보라고 합니다. 책 제목을 쭉 보면 그 읽었던 내용이 머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서로 결합해서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재미있는, 황당한,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영웅적인 날들로 복귀하라. 좋은 성과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민한 성격이라 그런지 자주 이런 편입니다. 그럴 땐 한 가지 규칙에 집중하라 라고 권장합니다. 그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 한 가지에 2시간에서 3시간을 집중하면 썩 괜찮은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슬럼프 탈출에도 효과 만점이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뿐, 저것이 뿐, 이렇게 조각조각 모아서 2시간에서 3시간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3시간을 한 가지에 집중하면 반드시 그날 한 가지의 성과는 남길 수 있다고 타이탄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성과를 내는 날을 그렇지 못한 날보다 많이 만들 것. 그러다 보면 아무리 작은 성과라도 그날 하루의 목표를 이루게 되고 자신감도 쌓여서 성공적인 하루가 계속 쌓여갈 것입니다. 느리게 가야 빠르게 얻는다. 데릭 시보스의 한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 근처에 살 때 저는 한 친구 덕분에 자전거 타기에 푹 빠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해변 옆으로는 아주 훌륭한 자전거 도로가 40km 가까이 뻗어 있었죠. 난 그 도로에 접어들면 고개를 푹 숙이고 페달을 최대한 힘차게 밟으면서 새빨개진 얼굴로 씩씩거리며 달렸습니다. 그렇게 도로 끝까지 전속력으로 달렸다가 전속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제 운동 습관이었어요. 그때마다 타이머로 시간을 재면 늘 43분이 걸렸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줄어들었어요. 전속력으로 달릴 생각을 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느낌이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생각했죠.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그렇다고 아주 느리게는 아니더라도 그냥 좀 느긋하게 달려보자. 그날 똑같은 도로를 달리는 동안 몸을 똑바로 세우고 평소보다 주위를 더 많이 둘러보았습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니 돌고래들이 점프하는 모습이 보였죠. 반환점 부근에서는 펠리컨 한 마리가 제 머리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위를 쳐다보며 와 펠리칸이네 라고 감탄했던 순간 그놈이 제 입에 똥을 싸더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주 멋진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지도 않았고 숨을 씩씩 몰아쉬지도 않았죠. 그리고 완전히 돌아와 자전거를 멈추고는 평소처럼 타이머를 들여다보니 45분이 막 지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45분밖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43분이 아니라 45분. 이 2분 차이에서 깨달음을 얻은 저는 인생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과 숨막히는 고통과 스트레스는 제 삶에서 겨우 2분의 시간을 줄여주었을 뿐입니다. 극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별것 아닌 헛된 노력이었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온갖 군데서 돈을 최대한 짜내고 분초를 다투면서까지 시간을 빈틈없이 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멈추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으악 하는 소리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게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틈틈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멈출 줄 아는 것, 그리고 좋은 신호를 얻기 위해 2분 정도 기다려줄 줄 아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공입니다. 네, 저는 최근에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좀 뛰기 시작하니
1km 페이스 시간 단축에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놈의 인스타그램이 문제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시간을 줄여본다고 더 빨리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비교를 해보니까 같은 거리인데 그냥 뛰었을 때와 기록 단축을 위해 뛰었던 것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 시간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기록 단축을 위해서 그렇게 달리고 나면 정말 힘이 듭니다. 같은 거리를 뛰었을 때 당연한 말이지만 빨리 달리게 되면 몸의 피로도라든지 호흡의 가파름이라든지 며칠 동안의 힘듦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간 차이는 얼마 나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일화를 읽고 조금 여유 있게 달리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는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왔고요. 평상시 몸의 피로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록 단축에 이제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속도를 줄이고 꾸준히 오래오래 달리기로 했습니다. 빨리 달리다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보다 오래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오토매틱사의 CEO 매트 뮬렌 웨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해도 충분하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은 대부분 나태함 때문이 아니다. 야심과 욕심 때문이다. 그러니 명상을 하든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든 아니면 지금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든지 하면서 속도를 늦춰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미래를 얻는다. 디지털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글을 쓰는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날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 모두는 말하기와 글쓰기에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 의문을 질문으로 바꿔라. 당신이 품고 있는 의문의 수준이 당신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걸까? 나는 정말 운이 없는 걸까? 나는 불행을 타고난 사람일까? 이런 의문들이 현재 내 삶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질문으로 바꿔보면 나의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운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의문을 질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의문은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질문은 삶 자체를 바꿉니다. 위대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라. 그 사람의 글이나 책도 훌륭한 교사지만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든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언제나 가능한 것을 시작하라. 브이로그 유튜버 케이시 네이스텟이 말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바뀐다. 그러면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능한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곧 자기가 주변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가장 똑똑한 사람도 될 수 없고 가장 교양 있거나 조예가 깊은 사람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는 남들과 경쟁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제나 경쟁이 가능한, 성공에 있어서 진정으로 평등한 측면이 하나 있다. 바로 노력이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건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해봤고 실천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5km 뛰기,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고 독서 노트를 작성해서 그것을 대본 삼아 유튜브에 올리기, 배우고 싶은 것 강의 듣기, 이렇게 3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원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내는 것은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더 적은 시간을 썼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루 종일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매달려 있지 않나요?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인데 싫어하는 일이 떡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싫어하는 일을 빨리 해치우는 것은 노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좋아하는 것만 할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12시간을 회사에서 보냅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하루에 대략 14시간을 회사를 위해 쓴다고 보면 되겠죠. 아침은 회사에서 줍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글쎄요. 그만큼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싫어하는 일의 목록을 지우는 것은 노력을 통해 가능합니다. 회사 월급 이외에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회사 월급만큼 만들고 퇴사하는 것이 싫어하는 일의 목록 하나를 지우는 것, 그것도 아주 큰 목록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쉽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K씨는 싫어하는 일의 목록을 지워나가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K씨의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일상이나 자신의 생각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자신의 창작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케이시 네이스텟이 말합니다. 죽어서 육신이 썩자마자 사람들에게 잊히고 싶지 않다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쓰든지 글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라.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 두 가지 분야에서 상위 25%에 들 수 있는가? 성공한 삶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정한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이것은 천재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 두 가지 이상의 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 상위 25%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 타이탄의 도구들 이 책은 자수성가 청년 자청님 유튜브에서 이 부분의 내용을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궁금했고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상위 25%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적어도 2개 정도는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천재가 아닙니다.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상위 25% 이상의 능력을 믹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5천만 명, 전 세계 80억 명 중 상위 25%의 능력.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유튜브를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컨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회원가입부터 영상 녹화 후에 편집을 하고 업로드까지 모든 사이클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을 조금 잘 그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인 1년 평균 독서량보다 많은 독서량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추천하는 한 가지는 괜찮은 대중연설가가 되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말을 잘하는 것을 연습해서 합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중 앞에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요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워서 장착하고 싶은 능력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은, 또 배우면 좋겠다고 느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심리 파악입니다. 세 번째는 스피치입니다. 자본주의는 희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보상해준다. 두 가지 이상의 괜찮은 능력을 결합해 자신을 보기 드문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1등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찾으면 더욱 빠르고 효과적이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테안불로가 되어라. 안테안불로라는 단어의 뜻은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옛날 로마 제국에는 예술가를 후원해줘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후원은 부자들이 해줬는데 예술가들은 부자들에게서 후원을 받는 대신 그들의 일을 대신해줘야 했습니다. 그 일 중 하나를 안테안불로라고 부릅니다. 안테안불로는 후원자를 위해 앞에서 길을 터주고 안내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심부름을 하는 등 후원자의 비서일을 했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대신 잡일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책에서 말하는 안테안불로가 되어라는 것은 이것을 무작정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행동 말이죠. 타인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것을 얻는다. 다른 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마련해 주라는 뜻입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길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놈 저거 콱 망했으면 좋겠다. 떨어졌으면 좋겠다. 내 자리를 저놈이 차지하고 있네.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타인을 섬기겠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성공 못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안테안불로의 자세는 위기에 처했을 때 모욕감 없이 자존심을 굽힐 수 있게 해주고 편견 없이 모든 유용한 조언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게 해준다. 캔버스 전략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얻는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고 말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당신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관계를 맺게 된다. 미래에 큰 자산이 되는 신용이 쌓이게 된다. 그렇지만 이용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상대의 호감을 사거나 신용을 쌓고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가진 것을 상대에게 줘야 합니다. 만약 돌아오는 것이 없고 이용만 당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는 그냥 그 사람을 안 보면 되겠죠. 그동안 손해봤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혹은 당장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잠깐 힘들면 됩니다. 그 사람 말고도 좋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과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만입니다.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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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써라. 매일 허접하게라도 2장씩 써라. 중요한 것은 성공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글쓰기는 질보다 양이 선결되어야 한다. 양적 팽창은 질적 전이를 가져온다. 100장짜리 글은 10장으로 쉽게 압축할 수 있다. 반면에 10장짜리 글을 100장으로 늘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10분 후 휴지통으로 직행하더라도 쓰고 쓰고 또 써야 한다. 글쓰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하셔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중 상위 25%에 드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묶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내가 갖추고 싶은 상위 25%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 번째, 성공한 사람들 중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을 만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3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좋은 내용이 더 많이 있으니까요. 꼭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고요. 살면서 뭔가가 막힐 때 두고두고 꺼내서 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으로 5번째 읽었지만
이전에는 지나쳤던 곳에 줄을 긋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꿈꾸는 책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